지금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라 유인물로 진행을 할 거고, 아마 다음 시간이 되면 이런 책을 2권을 받을 겁니다. 지금 1학년뿐 아니라 1, 2, 3학년 모두 내가 다 제작한 교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회사에 맡겨서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 주부터 대구에서 진행하는 거고, 오늘 나갈 것만 그래서 일부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어떤 입시, 수능의 입시의 경향을 좀 알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살짝 들거든. 왜냐면 최근 들어서 국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목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지를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종의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웜업이에요. 처음부터 막 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슬슬 자극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달리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지피지기 백전불태.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이 국어에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알았는데. 이거는 물론 다른 과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알았는데 결국엔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재훈이 보니까 국어적 센스가 있는 것 같네. 아니요, 왜냐면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좀 느껴져.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가 이렇게 얼면 안 되거든. 그러게 첫 수업이라고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조금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조금 이렇게 표정이 좀 굳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입니다. 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일단 여기 있는 제 지자는 알지자예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100번의 전투에서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원래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쟁에서 비기는 게 어디 있어. 지거나 이기는 거지. 59대 41이다. 그럼 51로 이긴 거야. 맞지? 그래서 백전불태나 백전백승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왜 이 얘기를 던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좋아하냐면, 결국 우리가 학원에 있는 거, 학원에 오는 이유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학원을 오지.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둔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이유는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나의 경쟁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요거 입시 또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 알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내신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아는 것,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 단순해. 나의 상태, 나의 수준을 아는 거야. 내 상태가 바닥이야. 졸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내 상태가 괜찮아. 그러면 생각보다 덜 준비가 돼. 무슨 말이냐면, 사실 주요 과목이 수학과 영어지. 수학과 영어 공부하는 시간, 단일 과목이야.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만. 반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만 국어를 해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수학과 영어에 좀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역설적으로 시간을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는 쉽게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와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시를 보는데 입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거야.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지. 올해 수시로 뽑은 인원을 보니까 74% 정도 되더라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뽑는 인원이 많잖아. 정시는 20몇 %밖에 안 되는 거야. 20, 한 5%, 6% 정도밖에.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야. 그러면 수시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이용하느냐? 바로 이제 학생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 생활기록부를 보면 크게 내용이 두 가지예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과는 내신. 간단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여기에 내신은 단순하게 지필고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지필고사, 요것이 이제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너희들 때부터 어때? 내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 그럴 때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면 수행평가의 비중이 많이 올라서 이 지필고사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과정 중심이 하는 거라 이제 수행평가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이야. 그러니 당연히 수시는 이 교육부에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이제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교육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중3, 그러니까 내년에 고열되는 아이들의 학습량 부담, 요거를 되게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과도기적인 거라고.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생활 충실하면 그걸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번 그 교육과정의 목표,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정시를 보면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포지션은 내신의 성적을 높여서 수시의 가능성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그 가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수능이에요. 내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정시가 공부의 중심이어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수시가 중요하다고 해서 학교 시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공부의 중심은 수능이어야 할까? 이거는 국어뿐 아니라 수학하고 영어는 조금 내신하고는 거리가 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학하고 다른 과목의 경우는 이게 되게 효과가 크거든.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 수능을 학교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대학, 그러니까 3학년 때, 지금은 이제 가늠이 안 되고 3학년 때 가서 너 어느 대학 쓸래?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일단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얘지, 얘. 내신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수능 중심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내신 기간 때 내신을 준비하지 않느냐? 아니야. 평상시에 어떤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내신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봐봐, 지필고사의 성적이 오를 거야. 그럼 수행평가 신경 안 쓰냐? 당연히 수행평가 신경 써야 돼. 근데 이거는 수행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면 그 교내 여러 가지 대회가 아닌 이상은 수행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에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 오히려 지필고사가 0점에서 100점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니까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것이 올라갈 거고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수행평가는 어느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수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크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정시를 확대해서
아이들을 수능으로 줄 세워서 대학에 보내는 것이 좀 더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수시 때문에 그런 거거든.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그럼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수록 그 학교는 커질 수 있어. 반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규모가 줄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뭘 보고 쓰겠어? 물론 지근거리, 집 주변에 있는 학교면 좋지. 그런데 그 학교가 대학을 잘 보내느냐, 이걸 봅니다. 재밌는 건 대학을 잘 보내냐 어떤 기준을 봐? 상위 대학에 얼마나 보냈는지를 본다.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애들을 일단 좋은 데 보내야 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어? 몰아줍니다. 될 놈한테 몰아줍니다. 이거는 수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학이 서열화가 된 이상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서열화는 필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순위가 매겨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그 교육과정은 사실 그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올해 서울대 그 수시 합격생,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아마 합격했겠지? 통계에 나온 거니까. 그 학생에서 가장 많은 교내대회를 탄 아이가 100개가 넘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3년 동안 일주일에 하나 이상의 상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야. 생각해봐. 야, 서울대 가래가 교내대회를 매주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다. 재밌는 건 그 서울대 그 수시로 그 학생부 종합으로 붙은 아이들의 교내 그 대상, 교내상의 평균 개수를 또 그 통계를 내본 거야. 처음 이제 학생부 종합이 들어올 때는 한 30개인가 40개였대. 최근에는 거의 2배, 60개, 7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는 교내대회가 실행 안 되는 거지. 무슨 놈의 대회가 그렇게 많아. 두 번째는 어떻게 그걸 다 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딴 거 없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그래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거 다 얘기를 해준다, 다 반영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학교 입장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좀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그걸 뭘로 볼 거야?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걸로 볼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를 맞춰야 상위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1등급, 2등급. 근데 3등급 하려고 학원 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3등급 만들려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느냐를 이제 보면, 시험을 앞에서는 이제 수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거야.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학원이 수시도 잘합니다. 들었어? 네. 듣도. 우리 이근영 쌤 정말 잘하십니다. 난 죽어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입시는 차차.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시험들 중에서 어떤 거, 내가 그리고 당장에 국어를 공부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인식 시간이 아닌 거니까.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좀 보면, 일단 중학교 때는 정말 배운 데에서만 냅니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국어 성적이 확 차이가 나. 공부하고 안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은 데에서도 나와. 그럼 결국에는 배운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배우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내가 쭉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80점 정도, 80점에서 85점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잘 듣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사실 애들은 국어를 공부할 줄 모릅니다. 중학교 때의 학습법이 좀 잘못됐거든. 마치 사회나 과학처럼 국어를 외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쥐약입니다. 내신에서 통할 수 있어. 그런데 고득점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 특히 국어에서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 조금 덜한 것 같아. 내가 목동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목동은 아예 대놓고 야 너네 비문학 이번에 2지문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범위 외야. 따로 유의문을 주지도 않아. 송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다 좋으니까 이게 잘 변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넣어버려. 거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 지문 자체가 아니어도 문제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과서에서만 낸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0점 남짓이라는 거지. 생각해봐. 1, 2등급은 어느 학교나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점수가 촘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0점, 90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등수가 되는 거예요. 한두 문제거든. 한두 문제 맞춰야지 1,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자꾸 수능, 모의고사 얘기를 하느냐? 모의고사의 유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은 제재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활용을 해서 적용해야지만 풀 수 있게 되거든. 이게 바로 뭘 요구하는 거냐? 사고를 요구하는 거야. 글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 중학교 때는 이건 암기력이야.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딱 2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1학기예요. 1학기 때 내가 국어를 어떻게 대하느냐, 접하느냐, 이 태도가 3년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3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는 내신 문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 이제 나 고등학생이 됐으니 좀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이제 해서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점수도 안 나와, 등수도 안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까지 한번 해봤어. 뭐 어떻게 돼? 포기합니다. 뭐야?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됐어.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바로 국어의 함정이야. 그냥 읽어서 뭔가 되고 문제 많이 풀어서 되고 그럼 걔네들은 이제 국어 공부 안 하고 뭐야? 국어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안 떨어지네?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럼 자신한테는 국어 공부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재밌는 건 그 학교마다 이제 통계를 내거든. 수능을 보고 나면 어떤 통계를 내냐면 점수대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국어에서 90점 이상 몇 명, 80점 이상 몇 명, 수학에서도 몇 명 이렇게 따져본단 말이야.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알아? 수학이 가장 높아. 수학에서 그 고득점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예요. 그런데 수학하고 국어의 차이가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많이 나. 이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는 자사고도 말하고 특목고도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키우는 방향으로 평소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내신 성적이 많이 뛸 겁니다. 이게 되면 내신 공부를 생각보다 좀 덜 해도 돼요. 물론 필요한 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는 내신이라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고로움은 덜 수 있어. 국어는 생각을 한번 터뜨려주면 됩니다. 그것까지의 과정이 조금 길고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아. 수학은 어때? 공부하는 게 눈에 보여. 무슨 말이냐면 와, 나 문제집 이만큼 풀었어. 내 연습장 이만큼 썼어. 내가 뭔가 하는 게 보이거든. 국어는 안 그래. 쭉 읽고 굳이 여기다가 막 표시 안 해도 돼. 그냥 읽고선 1번이지 2번이지 이러면 끝난다고. 그럼 눈에 보이는 공부 기껏 해서 문제 풀고 틀렸어. 뒤에 해설 보고 해설 보니까 알 것 같아. 끝.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해설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해설은 이해 안 하고 써는 거 아니야. 국어는 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설하고 최대한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하면 충분히 내신도 좋아. 그런데 내신 잘해도 모의고사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내신을 통해서 아주 기본 실력을 갈고 닦은 거거든. 기본적인 건 다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가 좀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국어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긴 하겠지만 수능하고 내신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집중하거나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 거지. 일단 나의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신에서도 아주 좋은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었다고 했잖아. 1학년 때 지금 공부하면 되는 거고 3학년 때야.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경험해보면 국어 수업을 많이 들을 때가 두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3에서 고1 되는 부분하고 고2에서 고3 되는 부분이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 고3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고3에 국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수학하고 영어 같아.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해. 두 번째는 다른 게 안 돼. 지금 1년, 2년 동안 못 빠지게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근데 국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생각보다 덜 해도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국어를 공부하는 부류. 두 부류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에요. 재밌는 건 이 극과 극에서 똑같이 좀 뭐랄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는 비율이 어떨 것 같아? 첫 번째, 다른 거 되고 이제 오는 경우와 두 번째, 다른 게 안 되고 좀 국어에서 뭔가를 하는 경우 어떨 것 같아? 첫 번째가 많을 것 같지. 그런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또한 국어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 켜야 되는 거야. 그게 안 터지면 아무리 다른 게 잘 돼도 잘 안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할 때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래 수능을 공부하긴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이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사고력을 키워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국어는 3학년 때 터뜨리는 겁니다. 왜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기억해야 돼. 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수학하고 영어는 어때? 공부해야 돼. 국어보다 더 많이 공부할 겁니다. 맞아. 국어는 감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3시간 수업을 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언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리고 이 수업은 공부가 아니야. 난 일방적으로 너에게 전달하는 거고 너는 그냥 보는 것 뿐이야. 국어에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 사고력이라고.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TV 보면서 생각하지 않잖아.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과제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과제에다가 적용하는 거. 그게 공부야. 그거를 많이 하잖아. 많이 안 해도 돼. 하루에 한 지문. 길어야 30분이야. 이것만 그냥 까먹지 않고 그래 1학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어도 좋아. 대신에 월화수목금 정도는 30분씩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당장에는 효과가 안 나. 중간고사에도 잘 모를 거라고. 딱 6개월 지나면 달라집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재훈이의 경우는 한 두세 달만 해도 그걸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되면 국어가 생각보다 많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의 목표는 수능 중심으로 가되 내신을 다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아까 보여준 거죠. 이건 문법 완성이라 되어 있네. 모두 다 내가 제작한 교재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이 나가는데 하나 이제 어휘유인물이 나갑니다. 이거 이제 이따가 줄게. 요게 뭐냐면
내가 이제 재수생들, 애수생들도 가르치는데, 당연히 뭐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이 있어. 정말 특등급. 1등급에서 내려오질 않아. 걔네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휘 고민.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읽으면 마치겠대. 뭘 요구하는지 알겠대. 그런데 얘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때에 따라 안 돼. 사실 얘는 평상시에 독서와 많이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휘가, 그러니까 왜 글을 많이 읽으면 어휘가 풍부해진다고 하잖아. 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물어봐. 가끔 한 2, 3개월 지나서 한 4월, 5월 되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휘도 이제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지 않아? 다시 태어나. 뭐 그거에 그냥 다른 거 맞춰서 해. 그래 1등급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쭉 보면, 그냥 출제된 어휘 문제를 쭉 보면,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가 않아. 왜냐? 고등학생 수준에서 접해야 될 단어들인 거잖아. 그냥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고른 게 아니야. 기출된 단어들만 내가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어휘 유형물을 보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 내가 이런 측면에 접근하면 되는구나. 그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물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웜업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험이니까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모음집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과제로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풀고 답 맞히고 난 다음에 뒤에서 보고 절대로 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 그래서 문제 푸는 것 외에 수업 중에 배운 무언가를 내가 거기다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거를 해와야지 숙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내주는 것,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따른 내주는 거를 더 신경 써서 해와야 해요. 그게 국어 공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먼저 이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고 쪽지시험 보고 과정을 점검하고 20분, 그 다음에 80분, 20분, 60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일단 복습부터. 아까 전에 재훈이가 참 얘기를 잘해줬어. 알았는데라는 게 국어의 함정입니다. 어서 본 것 같아. 분명 내가 그리고 공부도 한 것 같아. 근데 막상 보면 생각이 안 나.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복습. 내가 이제 오늘 뭐 진도 조금이라도 나가겠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입 밖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 생각이 나서, 그거였지. 이러면 내가 아는 거야. 근데 던져졌는데, 들어본 것 같아. 그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어에 아까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고력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떠올리는 것부터예요. 내가 아는 거를 떠올리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활성화하는 것. 그게 이제 복습. 그 다음, 쪽지 시험은 지금 3개가 있는데, 한 2개 정도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어휘 준 거 있지? 어휘 시험은 객관식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기출문제에서 내가 단어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얘 먼저 보는 거는 얘는 단답형이야. 그러니까 왜 국어가 좀 암기 과목하고도 혼동이 될 수 있냐면, 문학의 경우 그리고 문법의 경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잖아. 그거야. 개념을 배우면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단답형입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를 풀거든. 그 다음에 개별 작품, 구체적 작품을 보면 얘는 OX 문제야. 우리 오지선다의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의 함정이 뭔지 알아? 제대로 몰라도 문제 맞춥니다. 하나를 알아도 문제를 맞추고 4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거든. 결국에는 하나만 알아도 4개를 알아도라는 얘기는 제대로 거기에 있는 선택지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선택지를 분석해가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별 작품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OX를 진행을 할 거예요. 당연히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지. 이거는
우리 어머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기준이 있어. 그렇다고 뭐 10문제 봤는데 뭐 9개 맞아야지 9개 이상 맞아야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안 하고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 수업이 7시부터지? 조금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다시 한번 뭐 구두 점검을 한다든지 지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다음 시간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했잖아. 웜업 해야지, 웜업. 처음부터 막 달릴 수 없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몸으로 좀 느끼면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이게 힘들 수 있어. 첫 번째 수업에서 80분간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몇십 분이지? 45분이고, 고등학교 진학하면 50분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분을 쉴 텐데, 왜 내가 80분으로 잡았냐? 모의고사 시간이 80분입니다.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돼. 아마 이번 3월에, 내년 3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느낄 거예요. 근데 왜 수업을 80분 하냐면 한 번도 80분간 나는 문제를 풀거나 집중력을 유지해가면서 글을 읽어본 경험이 없거든. 너희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됩니다. 국어는 매번 지문이 달라져. 유형은 똑같은데 매번 지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모든 지문을 완벽한 집중력으로 꼼꼼하게 읽어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분. 그냥 앉아있는 연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왜 이렇게 하느냐면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교 가면 물론 재훈이네 학교는 좀 그런 경향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평균 수준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줄 알아? 3분의 1 넘게가 잡니다. 왜? 내신이 안 들어가. 쭉 줄 세우든지 대충 찍고 그냥 자는 거야. 생각해봐. 한 번, 두 번 이렇게 됐어. 그럼 몸은 절대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모의고사 수능이 중요한 이유가 3학년 때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좀 그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3학년 3월에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해. 너 어때? 40분 지나면 몸이 꼬꾸라져.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수업을 80분간 진행을 합니다. 3학년 때는 한 번에 100분을 수업합니다. 우리 100m 달리기 알지? 목표 지점이 어디야? 110m예요. 절대로 목표 지점 100m에 두고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표 지점 보이는 순간 속도가 줄거든. 그래서 볼트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중에 선선히 뛰는데도 뭐 기호 경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볼트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3학년 때는 100분짜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고생했으니 20분 동안 푹 쉬어야지. 이때 지금 쪽지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과제물 점검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각 및 결석 요거는 전에는 이제 그 보충을 했는데 보충은 서로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 너도 약속도 잡아야 되고 나도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를 한 것을 보내줄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결석이 돼서 이렇게 찍은 내용을 아이에게 보내줬습니다 라고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도. 그러면은 빠지더라도 어때? 쪽지 시험은 치르는데 지장이 없겠지? 빠져서 전 쪽지 빠졌는데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걸 안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 이게 결석하고 다음에 쪽지 시험이 얘가 평상시에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늠해주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배울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유행물을 뒤집어봐. 1, 2, 3학년 커리를 다 넣은 거예요. 왜 1, 2, 3학년 커리를 넣었냐면 그건 이제 갖고 오다가 틈틈이 봐. 내가 이 시기에는 이걸 배우고 이 시기에는 이걸 배우는구나. 우리가 이제 중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한 번에 국어를 쭉 이어서 갈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내년에 중간고사를 겪으면 알겠지만 중간고사는 5주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중간고사 앞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5주간 진행을 하는데 보고 나면 어때? 리스트. 그동안 배운 것이 뭐 말끔이까지는 아닌데 사라집니다. 이게 그 내신의 어려움이야. 그래서 N수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 그래서 N수생이 수능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꾸준히 쭉 이어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학년 때는 당연히 내신에 주안점을 둬야 돼. 그런데 내신에 주안점을 두되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N수생이 1년 동안 할 거를 1학년 때부터 쭉 나눠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한 번에 확 해봤는데 이 재밌는 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국어 성적이 올라. 내가 열심히 투입했으니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은 떨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 3년 동안은 꾸준히 계속 해갖고 봐야 돼. 중심에는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 3학년 커리를 넣어준 거고, 그럴 때 1학년은 뭐라고 되어 있어? 기초세요. 그렇지, 기초세역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기초냐? 글 읽는 거에 대한 기초야. 그럼 어떤 글이 있느냐? 그래, 비문학. 독서는 비문학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 이거를 어떻게 읽고 처리를 할지. 그 다음에 2학년은 심화입니다. 문학, 문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3학년은 실전. 그러니까 1, 2학년 때 닦아놓은 걸 3학년 때 푸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학년의 경우가 한 1학기 정도 지나면 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별로 나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게 느껴지거든. 그럼 반대로 국어 공부를 엉터리로 한 건데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 그냥 성적이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 그러니까 3년 동안 국어가 계속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도 그렇고 아마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1학년 때 내가 생각할 때 전 1, 2, 3학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난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생각을 한 능력을 내가 습득을 했어. 내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국어는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야. 사고력을 트이는 거. 이 단어를 보고 저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국어 공부가 쉬워집니다.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난 1학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초, 심화, 그 다음에 시, 소설, 그 다음에 극수필까지 이렇게 해서 요 겨울방학인데 이제 12주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총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언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3월 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딱 중간고사 대비 전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 커리를 보시면 지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1, 2학년이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배우는 내용들은 다 다음 학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이 일종의 선행의 효과도 될 거다. 사실 고1은 중3의 연장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배우는 것도 주로 문학이랑 뭐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을 배워.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2학기거든. 그때 배우지 않았던 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거, 그리고 배우지 않은 읽기가 어려운 그런 글자로 된 김영 우리말, 세종대학교에서 만들어주신 글자인데 내가 읽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고어들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2학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아마 재훈이네는 이게 내가 서울에 모 여고를 해서 수업을 한 적이,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한 거잖아요. 걔네 대상 내신 한 적이 있었는데 걔네 그 학교의 특성이 뭐였냐면 1학년 1학기 때 국어로 확 죽이기야.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국어가 어렵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평균 국어인데 50점입니다. 대박이지.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까지 점점 문제를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충격적인 걸 줘서 국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어려우니 공부 좀 해라.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쉬워지는 건 애들이 이제 박수 보고서 놀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수준은 그대로여도 성적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아, 그래 국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학교가 있어. 근데 그런 학교가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중학교 3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그런 글자들의 어떤 조합들로 이루어진 거를 내가 우선 거기에 뭐 주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붙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멘붕이 터지니까 멘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훈이 학교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이제 공부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하다가 뭐 복습을 했는데도 잘 모르는 것이다. 혹은 이제 아까 모의고사 과제가 있다고 했지. 모의고사 과제를 하는 중간에 또 모르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일찍 와. 일찍 와서 질문을 하십시오. 국어는 그러니까 사실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적극성이 필요하지. 조금만 적극적이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다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